한국 엄마들이 독방 육아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새벽 3시 아이가 미친 듯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우는 거야? 도무지 할 수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을 때 마치 혼자서 전쟁을 치르는 느낌이죠. 육아와 집안일, 커리어와 자아의 문제까지 끊임없이 저울질하며 버텨내야 하죠. 대한민국 사회는 손 내밀어주는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나만 혼자인 기분, 세상에서 없어지는 느낌. 이런 육아하기 싫어하는 현실 속 문제점들 6가지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재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저 꼰대맘이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즘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아이와 엄마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육아 현실에는 독방 육아가 현실적으로 더 무서운 문제입니다. 대부분 요즘 부부는 핵가족 형태로 생활하고 있어서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이 곁에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옛날엔 주변 이웃에게도 부탁을 했다곤 하지만 뉴스만 봐도 공포스러운 이웃 간의 범죄 뉴스 앞에선 참 말도 안 되는 옛날 이야기 같죠. 도시와 함께 가족이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엄마와 아이를 돌봐주는 지원 체계가 부재합니다. 초보 엄마 영미 씨가 있었어요. 출산 후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대요. 낮에는 아기를 보고 밤에는 밀린 집안일을 해야 했죠. 한 번은 영미 씨가 새벽 3시에 깨어나 내내 우는 아이를 안고 무력감에 빠진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지쳐서 눈물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기가 왜 우는지조차 모르고 도움을 받을 곳도 없으니 무섭기도 하고 더 외로웠겠죠. 육체적 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심리적으로도 지쳐가면서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 돌봄 서비스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서비스의 접근성이나 질적인 문제로 인해 쉽게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엄마들끼리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엄마들끼리 모여 서로 육아를 돕는 공동육아 같은 것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네트워크에 참여하거나 직접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환경이 아이도 엄마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에서 눈치를 보는 건 여전히 큰 문제죠. 엄마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들 공감하시죠?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엄마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4년 현재도 여전히 한국의 직장 문화는 출산과 육아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육아휴직 후 복귀를 꺼리는 회사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이 엄마에게만 치우쳐지는 경향이 있으며 직장에서는 육아를 업무 방해 요소로 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워킹맘 혜진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이가 아플 때마다 상사의 눈치를 보며 조퇴를 해야 했다고 해요. 어느 날은 아이가 고열로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와서 급히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상사의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을 보고 혜진 씨는 내가 애 낳은 게 그렇게 잘못인 건가? 억울함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상사에게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고 결국 승진 기회마저 놓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혜진 씨는 엄마로서도 직장인으로서 나만 왜 이렇게 힘든 선택을 강요받아야 하나 라는 고민을 계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직장 내에서 육아를 지원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형 근무제나 재택근무 같은 정책을 당당하게 실질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 많은 엄마들이 겪는 경력 단절 문제는 결국 사회적인 지원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육아 때문에 커리어를 포기하게 되는 현실. 정말 참 안타깝죠. 엄마들은 아이를 키우느라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해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의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코리아 헤럴드의 뉴스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육아휴가를 사용하는 비중 71.1%가 여성이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을 보여줍니다.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재교육 프로그램과 직장 복귀 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참 육아 정보가 인터넷에 난무하죠. 우리 초보 엄마들은 인터넷에 넘쳐나는 육아 정보 속에서 더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과유불급,
오히려 엄마들은 어떤 선택이 옳은지 더 어려워지고 있죠. 초보 엄마인 민정 씨는 아기가 열이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검색 결과마다 다 다른 이야기뿐이라 참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어떤 곳에서는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안 그러면 아기가 위험해요. 또 다른 곳에서는 그냥 집에서 지켜보고 내일 아침에 가세요. 초보 맘은 이게 맞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민정 씨는 이리저리 고민하다 응급실에 갔는데 몇 시간 기다리다 들은 이야기는 이 정도 연로는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되세요. 라는 말을 들어서 괜히 아기만 더 힘들게 했나 자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육아 정보의 다양성과 모순이 엄마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코리아 헤럴드의 뉴스만 읽어봐도 최근 한국에서는 육아 정보의 혼란과 모순이 얼마나 빈번한지를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모 박사님의 무벌 육아 방식을 강조하면서 부모들 사이에서 성경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일부 부모들에게는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과 TV를 통해 다양한 육아 정보가 제공되지만 이 정보들이 서로 상충하면서 부모들 사이에서 오히려 혼란을 겪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초보 엄마들에게도 큰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죠. 전문가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권위 있는 출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꼰대맘 엄마 학교에서는 공신력 있는 정보와 3남의 육아를 통한 경험으로 상황에 따른 대처법을 공유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해두시면 이런 혼란스러운 일을 겪지 않으실 거예요. SNS에서 다른 엄마들의 완벽한 모습을 보면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스톡, 유모차, D, 기저귀 가방 등 다른 엄마들은 비싼 육아용품들을 사용하며 집도 깨끗하고 육아도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못할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어요. 다른 엄마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은 초보 엄마들의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큰 요인입니다. 초보 엄마 혜진 씨는 SNS에서 특히 다른 엄마들이 꾸민 예쁜 아이방, 아이가 먹는 건강한 음식들, 그리고 웃고 있는 사진들을 보며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하루는 아이가 우유를 쏟고 수진 씨도 너무 지쳐서 있는 상황에 너 왜 우유를 그렇게 쏟아? 아이에게 화를 냈는데 SNS에서 본 엄마들의 모습과 자신의 현실이 너무 달라 눈물이 나고 괴리감이 느껴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교는 초보 엄마들의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죠. 하지만 엄마들은 결국 본인 아이들에게 최고의 엄마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정말 꺾기 힘든 거예요. 케어 폴리시 내러티브와 갤럽 코리아가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엄마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겪었으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육아와 일의 균형을 맞추는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 81.7%의 엄마들이 재택근무 중 아이들 돌보며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고 16.6%는 일과 육아의 충돌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육아와 사회적 기대가 엄마들에게 큰 부담으로 적용하고 있죠. 그런 마음들이 SNS에 표현이 되는 것이지만 SNS는 보여주기 위한 순간을 공유하는 공간이기에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답니다. 만약 SNS 속 다른 엄마들과의 비교로 인해 힘들다면 잠시라도 SNS 사용을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현실의 나와 아이에게 더 집중하고 작은 변화에서 오는 행복을 찾아보세요. 매일의 작은 성취를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랍니다. 아이가 울 때 왜 우는지 알 수 없는 게 엄마들한테는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느 날 밤 초보 엄마인 지영 씨는 아이가 갑자기 계속 울기만 해서 너무나도 정말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력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배가 고픈가 싶어 우유를 줘도 기저귀를 갈아줘도 멈추지 않는 울음에 지영 씨는 자기를 자책하게 됐다고 해요. 내가 엄마로서 부족한 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며 아이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실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울음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은 많은 엄마들에게 큰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아기의 울음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중 어떤 것이 문제인지 초보 엄마들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기 울음에 다양한 신호를 구분하는 교육이다.
경험 공유가 필요합니다. 유명한 육아 전문가들도 처음에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오은영 박사님도 아이의 울음에 대해 하나씩 배워가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지영 씨는 처음에는 아이의 울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매일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 아이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엄마들과 경험을 나누며 울음의 패턴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대요. 지영 씨는 이제 아이가 왜 우는지 조금씩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밤중의 울음도 예전보다 더 빨리 달래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 엄마들이 독방 육아보다 더 무서워하는 6가지를 이야기해봤어요. 엄마와 아이를 돌봐주는 시스템적 한계, 그래서 눈치, 경력 단절, 다양한 육아 정보로 인한 혼란, SNS 비교로 인한 우울감, 그리고 아이가 왜 우는지 모르는 상황의 막막함.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스스로를 더욱 무겁게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매일 밤 육아 전쟁 속에서 엄마들은 살아가고 있답니다. 과장하는 것 같은가요? 현실은 사실 더해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엄마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싶은 육아 상담가 남다른 멘탈을 가진 꼰대맘입니다. 육아와 관련 상담을 여러 해 해왔지만 3남매를 키우며 정말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 채널은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저의 경험들을 초보 엄마들과 나누기 위해 만들었답니다. 구독하시면 대한민국 엄마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유익한 콘텐츠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입어 오은영 박사님과 김미경 강사님의 버금가는 엄마들의 자랑 꼰대맘이 되도록 키워주세요. 예비맘, 육아맘들을 위한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고 있어요. 라이브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답니다. 라이브에서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응원,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육아 여정을 조금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11월 14일 목요일에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오셔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며 힐링해요. 감사합니다. 육아팅!